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네, 오늘 1부에서 노동절을 이렇게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만 대기업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도 역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반 산업은 사실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대 레이블은 있었죠. 뭐 지구 레코드라던가 그죠? 뭐 서라벌 레코드 같은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 그런 거에서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리즈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타 프로덕션 얘기했었고 지금 대성음반 두 번째입니다. 한국형 오타쿠의 전범이시며 절판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쪽 이 가요 자료 대중가요 가요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인물이었던 절판소장 닉네임 최규성 씨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얘기 중에 이 어떤이란 과거형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요? 전설이었던. 전설이었던? 지금은 이제 아니다. 또 디테일하시게 삐지시기는. 예. 그냥 하도 우울해가지고. 그렇죠? 웃어보려고 한번 웃어보고 싶어서요, 그냥. 최근에 차를 다운그레이드 하셨다면서요? 제가 아무래도 인디 뮤지션들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네. 취재를 이제 많이 하니까 홍대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홍대 쪽에 한 5, 6년 전에는 헐렁했어요. 네. 그때는 상권도 지금 같지가 않았고 네네.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차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무슨 연예 기획사도 아닌데 네. 9인승 되는 예전에는 이 SUV 차량들이 쌌어요, 되게. 네. 그리고 혜택도 많았고.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다 사라지고 아하. 세금도 많이 내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해서 네. 그리고 주차할 때 차가 크니까 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뒤를 보면은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가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요. 축제 2라고 하는 제목의 차를 몰고 다니셨죠? 그렇죠. 네. 근데 한 11년 만에 그래서 기분도 너무 우울하고 해서 네. 아내 요대로 네. 반토막 딱 내가지고 네. 다운그레이드를 했고 군산까지 함께 시승을 겸해서 왜 길을 들인다 그렇죠. 그러나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제 나이에는 너무 좀 작은 차가 아닌가 싶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그렇군요. 예, 기름값도 저렴하게 나오고 뭐 다행이네요. 네. 아내가 또 좋아하니까.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 자동차도 다운그레이드 쉽게 얘기하면 작은 차로 바꾸니까 그 가격 대비 성능 많이 이것저것 만족한다 그랬는데 네. 오늘 그런 강소 레이블 대성음반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예.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대중음악계는 대부분 영세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페스티벌이다 공연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대중음악 관련된 네. 그 문화 공연들이 다 취소돼서 뮤지션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그 조명 또 음향 네. 그 관련된 사실 가수만 무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큰 페스티벌이나 어떤 그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스태프도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발전차, 음향, 조명, 무대. 그렇죠. 저 가수 생활하면서 5월달 그 예상 수입, 네. 공연 수입이 0원이었는 애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예정되었던 공연이 다 취소됐어요. 지금 뭐 잘 나가는 주현미 씨도 네. 데뷔 30주년 투어 중이거든요. 네.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 다 5월, 6월까지도 왜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데 네네. 대중음악인들만이 유독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서 특히나 또 인디 뮤지션 분들은 생계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잘 나가는 분들, 유명한 분들은 뭐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오히려 자신들이 작정을 해서 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음악이라는 것, 소리 음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만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대체 음악이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비난하거나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환경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냉엄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 근데 대중음악을 먹고 놀고 이렇게 흥겹게 하는 오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리고 딴따라 문화, 풍악소리 이렇게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아직도. 네. 그래서 너무 좀 우울했어요. 사실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음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죄죠. 쟤는 아니고 하여서 좀 뮤지션분들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동지애를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성음반 얘기 좀 계속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81년에 그 서라벌에 있던 그 김창완 씨,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이응주 사장이 독립해서 그 대성음반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스카웃돼서 이사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군에 갔던 두 동생들이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산울림 중기가 시작되죠. 그게 이제 7집이고 독백이나 청춘 들어있는 그 7집을 발표해서 이게 대성음반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걸 소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81년 설립 첫 해 굉장히 많은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로커스터하고 그 번님들도 소개를 했잖아요. 78년 해변가에 대해서 요즘이라는 노래로 장려상 수상했던 조인숙이라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도 대성음반에서 독집을 했고요. 그리고 너랑 나랑이라는 혼성 듀엣, 뭐 안정희, 혜민, 유태인 이런, 유태인이라는 분은 굉장히 한국적인 이미지의 노래를 했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주정희 씨도 이때 대성음반을 통해서 이 음반이 나왔어요. 80년대가 어떤 시대, 에로물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많이 나왔던, 80년대는 정말 그 동네 이렇게 골목길 걸어가기가 민망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그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때 보면 뭐 무릎과 무릎 사이라든가 뼈와 살이 타는 밤 뭐 이런 정말 오공정권 들어서면서 해도 너무했을 정도로 의상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뭐 거의 90% 가까이가 에로물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유신 말기 또 50 초창기 보면은 역시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보면은 324 곱하기 365 이퀄 0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배우들이 나서 경쟁적으로 옷을 벗어야 되는 호스티스물 이런 일단 웰로물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핫한 사회적 그런 소셜 어페어에서 눈을 가리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좀 흥미로운 거는 70년대가 좀 통기타 전성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의 시대였는데, 이때, 이 청년들은, 그 세상이 혼탁할수록 청년들은 더 순수함을 경쟁했잖아요. 그때 뭐 산이슬이라는. 주정이, 그리고 누굽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개사의 첫사랑 불렀던. 박경희 씨. 박경혜 선생님, 맞아요. 박경혜. 근데 굉장히 맑았잖아요. 팀 이름도 산이슬. 물론 뭐, 음료수도 최근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박경혜 씨는, 그, 김수현 작가가 원작인 영화들 굉장히 에로물이죠, 다. 여기에 영화 주제가를 불러서 솔로 가수로 굉장히 그 성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주정희 씨는 솔로 가수 발표, 독립 이후에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는데, 요 노래로 뜨죠. 에마 부인 주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70년대 그 순수했던 분들이 80년대 들어오면서 성인물의 어떤 주제가. 그러니까 순정 만화에서 바로 그런 만화로, 성인 만화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서 이제 히트를 했다는 게 좀 시대가 바뀐 거를 공기가 달라졌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홍삼 트리오도
강변가요제 대상 받은 이후에 이제 대성음반에서 또 음반을 했었고요. 아, 기도 이런 노래가 대표적이었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내 사랑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 노래. 다른 노래 같은데, 서로? 맞아요. 끝날 때가,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하얀 꽃송이가 뭐 이거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 사랑. 그건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이 이 노래를, 네. 이분의 대표곡인데, 대성에서 낸지는 이번에 이제 리스트업 하면서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알았네요. 네. 김태정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백지로 보낸 편지라는 노래가 참 그 어떤 혼탁했던 시대에 네. 뭔가 좀 그 맑음을 좀 줬거든요. 그렇죠. 탁한 물에 여지도 많이 남겼고. 예. 그 노래, 그렇군요. 김태정 신곡 모음, 백지로 보낸 편지, 사랑의 이야기, 1981년도 대성음반에서, 야, 자켓, 세상에. 그래요. 그 동네에 한 분씩 있는 그런 청초했던 누나. 그렇죠. 예, 이런 이미지였군요. 동네의 청초한 누나. 예.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그러게요. 예. 다음 소개해 주실 음악은 어떤 거죠? 이정선 씨는 뭐 정말 그 3천만의 기타 선생님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정선 기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6집도 아니고 네. 7집도 아닌 6가 2분의 1집입니다. 아, 이런 음반도 옛날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나요? 그런 개념으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6집에 있는 노래를 좀 손보기도 하고 신곡을 아니죠.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5집하고 6집 이제 이전 음반에 네네. 있는 반은 이전 곡을 본인이 이제 못마땅해서 네. 편곡을 다시 하는 리메이크 작업을 한 거고 네. 반은 또 신곡을 내니까 그랬군요. 네, 6과 2분의 1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로는 새로운 표현법이었죠. 그렇군. 예를 들면 산에는 이런 노래는 전에 발표했었던 노래니까요. 그렇죠. 네. 산에는 새가 날고 이런 노래. 예, 그랬군요. 근데 이 음반이 중요한 게 그 어떤 본인이 통기타 가수로는 그 절정에 네. 최절정에 올랐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음반이고요. 네. 이 음반 이후에 이제 신촌 블루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블루스 때는 일렉트릭 기타를 주로 많이 썼잖아요. 네. 이 음반에도 해송이라는 노래에서 해송. 일렉트릭 기타를 처음 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기타 가수에서 일렉트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야말로 6과 2분의 1이 네. 왜 6과 2분의 1인지 증명하는 음반이죠. 여기 자켓을 보니까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미대 출신인 이정선 씨가 직접 그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이 음반도 그렇고 이제 비공식 음반이라는데 한영의 캐리컬처 음반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이정선 씨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앨범 자켓 커버에 아트웍에 있어서는 네. 그 좀 선구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촌스럽게 네. 가수 얼굴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기타 메고 있거나. 네,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뭔가 좀 아트웍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 국내에 어떤 좀 환기시켰던. 그렇군요. 자, 오늘 선곡해 주신 노래는요. 답답한 날에는 여행을 네.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기타의 어떤 그 어쿠스틱 기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기타 통기타에다가 하모니카를 물고 이렇게 라이브 현장에서 젊으시죠? 예, 참 지금은 조기 축구에 가셔서 헤딩을 배로 하시는 분이신데. 예, 헤딩을 배로. 1981년이면은 이정선 씨가 50년생이니까 그렇죠. 3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예. 1981년에 이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당시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연주를 맛깔나게 그렇죠. 하면서 예. 이후에 아마 그 3천만의 기타 선생님이 되신 네. 게 아닌가. 바다 냄새 많이 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세션진들 보니까 대단합니다. 변성룡 선생이 어쿠스틱, 일렉트릭 피아노를 쳤고 김명권 전설의 예, 네. 사랑과 평화 출신이고 그렇죠. 80년대 빙글빙글 같은 그런 역작을 만들기도 했었던 편곡의 귀재였던 이분이 무구 신디사이저를 썼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성룡, 김명권 이 두 분의 이름만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예.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었던 대성음반 레이블의 였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대성음반이 네. 지금 81년도 그러니까 창립한 해에 나온
그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주로 이제 대학생 가요제를 해서 수상을 한 그 관심을 끈 젊은 뮤지션들 것만 음반을 주로 한 걸로 대성은 생각을 했어요. 락 이제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뭐 백지로 보낸 편지 김태정이라든가 좀 이정선 또 뭐 홍삼 트리오 아까 안혜진 그러니까 포크 질감도 많았고요. 굉장히 다양했고 일단 그 산울림 7집이 그 처음으로 냈던 KBS 음반 무슨 중창단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면서 도약을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82년 정도부터 미국 그 MCA하고 라이센스를 맺습니다. 그래서 82년까지는 이 라디오나 이제 우리나라가 대중가요가 팝송을 능가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88년 올림픽 정도부터 우리께 이제 소중한 것이요라는 그 뭔가 신토부리 문화 이런 게 생겨나면서 팝송보다는 우리 이제 대중가요가 더 거기에는 뭐 이문세 노래가 한몫했었죠 보면 좀 수준이 많이 높아졌었고요. 들국화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었고. 80년대 초반은 팝송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성음반에서 미국 MCA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정말 좋은 그 외국 팝송 음반을 많이 냈습니다. 그 음반으로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인성이 되게 마음도 좋으신 것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정강태. 사실 정강태 씨는 그 한심이라는 그쵸 개그맨이었잖아요. 70년대 토크 개그송을 이미 음반을 했었던 분인데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그 지금도 뭐 독도 주제가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82년에 정강태가 이 노래를 그 대성음반을 통해서 처음 발표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독집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옴니버스 앨범, 소위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나왔는데 그 컴필레이션은 그러니까 이 대성음반에서 나온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중요해요. 보통 일반 그 음반사들에서 나오는 컴필레이션 또 뭐 베스트 음반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했던 히트곡들만 이렇게 모아서라든가 좀 이렇게 상업적인 컨셉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성음반은 어떤 젊은 그 뮤지션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좋은 노래들 그러니까 다 신곡들이었어요 보면. 그런 곡들을 컨셉으로 해서 뭐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라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영원의 불시 유리병 그리고 정강태의 독도는 우리 땅도 있었지만 또 김광일의 길바람 아이 같은 그런 좋은 종이 비행기도 기억하세요? 종이 비행기 기억 못합니다. 종이 비행기가 바로 시인과 촌장 하덕규 데뷔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사실 그런 곡까지 좀 들려드리고 싶.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 대성음반이 1년 내내 해도 못 끝낼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좀 좋은데 숨겨져 있는 노래도 좀 들려드려야 되지 않나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다 그러는데 그럴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좀 사연이 있는데 그 사실 이게 박문영 씨라고 방송 작가도 하시고 방송 이제 PD, 라디오 PD도 하신 그 가수시기도 했어요. 그래요? 이분이 개그 옛날 유머 1번지인가 거기 이제 개그 프로 작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독도는 우리 땅이 개그 어떤 코미디에서 코너에서 부르기 위해서 만든 즉흥적으로 그런 곡인데 이 박문영 씨는 논두렁밭두렁이라는 옛날 듀엣 아시죠? 혼성 듀엣. 그렇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윤설희 씨. 김은광.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성전환한 건데요. 원래 논두렁밭두렁은 그 김은광 씨하고 이 박문영 두 사람의 남성 듀엣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갔다 와서 이분은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고 김은광 씨 혼자 있어서 윤설아 씨하고 같이. 근데 그 두 분은 또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윤설희 씨. 둘이 결혼하셨습니까? 다락방. 그렇죠.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그 노래. 영상이라는 노래도 좋았고. 영상도 있었고요. 그분은 김은광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작곡하셨고요. 술을 너무 많이. 근데 불우이웃 돕기 이런 공연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하튼 독도는 우리 땅이 유머 1번지 해서 나갔는데 되게 웃었죠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이마령 정광태 이렇게 개그맨 4명이
그 가사 굉장히 기니까 네. 그거 이제 종이 보아가면서 했는데 되게 방송은 잘 끝났어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이제 박문영 씨가 그 가사지를 꾸겨서 네.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고 그냥 용도 폐기될 노래인데 정강택 씨가 이 노래가 느낌이 좋거든 보면. 아하, 네. 그래서 그 휴지통에서 그 가사를 찾아가지고요. 네. 노래를 취입하려고 음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 근데 야, 이 장난하냐? 네네. 이게 무슨 노래라고 이렇게 웃기고 노래 같지도 않고 이제 다 거부했던 거를 그래도 유명 개그맨이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이 대성음반만이 이 노래를 취입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어난 근데 방송 그 젊은 PD들은 재밌으니까 장난삼아 네네. 틀었는데 당시 KBS 이제 라디오국의 좀 고위 간부라는 분이 이 노래를 듣고 이상한 노래 튼다고 네. PD들한테 공식적인 방송 금지가 아니고 이 노래 절대 틀지 말라고 붙였다 그래요. 아, 좀 장난하냐? 틀지 말아라.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독도는 자네 그 땅이라는 망원. 네네. 그 역사 교과서 네네.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집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전통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대요. 예. 그래서 허문도 저 유명한 허문도 당시 네네. 이제 저 문공부 이제 차관인 네네. 시절에 이 박문영 씨하고 정강태 씨를 불러서 네. 치하를 했대요. 그래서 뭐 도와줄 거 뭐 애로사항 없냐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지 않고 그런다. 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면담 끝나고 이제 나가서 네. 차 타고 가는데 바로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히트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런 또 깨알 같은 그런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켓 인희 네. 다이너마이트 소녀라고 하는 음반. 네. 이건 그림이 자켓이 참 특이합니다. 메두사 같은 느낌이죠. 예, 무슨 보면. 프로그레시브 락을 연상케 하는. 이게 이제 모든 곡이 네. 김창완 씨 작사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라든가 네. 대성음반이 뭔가 상업적으로도 잘 되고 네네. 이게 좀 급부상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서열 6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김창완 씨가. 아니요, 이 아, 대성음반 대성음반이? 자체가.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를 통해서 음반을 내면 인기 좀 얻겠구나 네네. 하면 가수 지망생들이 몰려들잖아요. 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보니까 두 곡은 김창훈 씨가 만들었고 네. 나머지 곡들 10곡 중에서 8곡을 김창완 씨가 네. 그러니까 산울림의 두 형제가 다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창완 씨가 여성을 본인의 분신으로 아, 내세운 게 아닌가. 페르소나. 예. 느낌이 확실히 산울림 김창완 느낌이 나죠.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게 진짜 82년 발매된 음반들로 지금 넘어간 건데요. 네. 이때 당시 이제 뭐랄까 좀 굉장히 메이저의 네. 성인풍의 이제 노래도 많이 제작을 하고 네. 뭔가 메이저로 발돋움할 굉장히 단시간 내로 대성음반이 급성장을 하죠. 야심이 있었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김창완이라는 그 프로듀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음악성과 어떤 대중성이 그 어떤 공존에 따를까요? 네.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78년 그 시인의 마을로 네. 사실 서라벌을 통해서 정태춘 데뷔해서 정태춘 씨가 이제 지금 뭐 민중 가수로 이제 많이 아시는데 데뷔할 때 MBC 10대 가수에서 남자 신인 가수상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인의 마을 촛불 이런 노래. 네. 예. 그런데 그 2집, 3집을 그래서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네. 맡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 3집을 또 대성음반에서 냈는데 네. 쫄딱 망했죠. 아, 너무 실험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악에 경도돼가지고 이때 사실 지금 들으면 너무 좋아요. 어느 탁발승의 새벽인가. 아, 그런 것도 좋죠. 그때 네. 처음 해서 너무 좋은데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그 박은옥 씨하고 네. 같이 지구 레코드에 네. 굉장히 단연간 두 사람을 그냥 한묶음으로 해서 완전 그 헐값에 네. 이렇게 계약을 완전 그 민생고가 아주 심각했었거든요. 아. 그때 발표한 노래가 사랑하는 예,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부지간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고 네. 힘들 때 고통을 함께하면서 그 서로에게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네. 명곡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랑하는 얘기 들으면 정말 뭉클해요. 그 시기에 나왔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때 나온 노래 중에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동그라미라는 아주 다정한 그 인고 같은 네, 그런 혼성듀엣이죠. 그런데 여기 이 팀은 실제 부부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70년대에 보링장에서 만나신 분들이니까. 아이고, 볼링장. 네. 70년대 보링장에서 만나면 뭐 좀 부유도 해야 되지만 좀 노신 분들이죠. 아, 요즘 같은 경우랑은 PC방에서 만난 이런 느낌인 건가요? 뭔가요? 아, 그 당시 저 보링장은 돈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르죠. 요즘 돈 많은 그 젊은이들은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여하튼 그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이제 보링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이 김재엽 씨는 원래 가수 활동을 하다 군대 갔었고요. 아, 근데 예. 그 윤정 이 여자 멤버 그 부인은 네네. 원래 가수는 아닌데 네. 집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듣는데 그냥 뭐 노래가 제법 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노래가 빅히트를 대성음반에서 내서 히트를 했었습니다. 보면. 같이 있게 해주세요라는 네. 곡이네요. 동그라미, 김재협, 윤정. 네. 저는 요즘도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요? 제가 그 당시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닌데 네. 이 노래는 참 생소합니다, 사실은. 요때 당시가 사실 60년대 말부터 혼성 듀엣이 아,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네. 물론 뭐 일제 강점기에도 혼성 듀엣은 있었지만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팀 이름이 있으면서 음반 낸 거는 60년대 말에 서수남 현혜정이 시작으로 보면 되시거든요. 네. 그 이후에 뚜아에모아 라나의 로스포. 네네. 언제 이제 혼성 듀엣 각 그런 장르별로 역사도 한번 개벌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때가 그 강영철 씨하고 양하영 했던 한마음. 네. 그 뭔가 좀 이런 성인풍의 네. 노래들만 있다가 그 포크 질감의 네. 노래로 그 다시 나와서 굉장히 인기 끌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성 듀엣들이 좀 붐을 좀 약간 일으켰던 시기예요. 겟바이 말하고 싶어요 이런 노래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당시에 이제 락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런 곡들을 제가 멀리했던 것 같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셨을 가능. 그때 슬슬 한국 대중음악이 락 전성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82년도에 제가 고1이었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어이구,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군요. 네. 마지막 준비하신 곡은? 마지막은 장기들. 아, 이거 전설의 음반인데요. 밴드죠. 네. 네. 전설이죠, 정말로. 어민호 씨가 계셨고. 어민호 씨가 바로 요 직전에 이제 이정선 씨하고, 네. 3인조. 네네. 풍선이라는 네네. 밴드를 같이 했잖아요. 예, 예. 이광조 씨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그 팀은 이제 뭐 단명하고 이 장기들인데 이 음반이 우리나라 최초의 레게 밴드를 지향했던 어이구, 음반인데 그렇군요. 네. 거기 보면은 정말 히트곡이 많습니다. 네. 히트곡이 많은데 이 음반 발표해서 이 음반으로는 한 곡도 히트 안 하고 망했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다른 가수들이 불러서 대부분 히트를 시켰어요, 보면. 그렇군요. 그 일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부른 곡이 사랑 누가 말했나 이건 남궁옥 분이 불러서 히트시켰잖아요. 네. 그 나중 얘기고요. 그렇군요. 이때는 박동률 씨가 불렀고 골목길도 있습니다. 골목길 어민호 씨가 네. 직접 불렀는데 또 뜨지 여기서 않아서 망했고. 나중에 저 김현식 씨가 불러서 히트되고 또 그대 처음 봤던 순간부터 나는 사랑했네. 이거는 송골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음반은 좋은 곡이 들어있는데 히트되지 못한 비운의 걸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렇군요. 기타의 어민호 나원주는 활주로. 활주로. 예, 멤버였었죠. 예. 베이스의 박동률, 드럼의 양영수, 임병윤 이런 분들이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송골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똑같이 샌데 아, 장기들하고 송골매 장기들은 완전 세됐고 비슷한 송골매는. 시기에 음반을 했는데 예. 송골매는 정말 비상했지 네. 않습니까? 거의 아이돌 역할을 하면서 지상파를 좀 잡았는데 장기들은 그냥 추락해버린 그런 게 그냥 극과 극의 어떤 그래서 이 음반이 네. 더 귀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색소폰의 어민환, 어민호 씨와 인척 관계인가요? 그것까진 잘 아, 모르겠어요. 예. 자, 그 어민호 씨가 재직했었고 나원주 씨가 계셨던 그런 장기들의 전설의 음반, 네. 예, 대성음반 중소레이블 특집 2번째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예, 박동률, 원곡. 그러니까 장기들 남자가 부르는 사랑 누가 말했나는 그 남궁옥분 버전은 되게 경쾌하고 예. 좋았는데요. 되게 좀 청승 맞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응원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시원정원파님, 경기 이천시 길산 등의 슈퍼맨 세븐님, 또 피직스님,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물리학도신가요? 또 경기 성남시에서 오뚜기 공사 제이님,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70 푸른달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훈님께서 모두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